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천하는 기술 가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죠? 네, 맞아요. 우리 의복 디자인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의복 디자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선, 색, 재질, 질감, 무늬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진 2개를 주면서 이 사진 속에서 나타난 의복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찾아보자고 했는데 잘 찾아봤나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미리 찍는 거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답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의복 디자인 요소를 찾아준 몇 개의 반 사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사진에서 의복 디자인 요소를 찾아서 적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선색, 재질, 무늬 측면에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 보면은 여기 되게 자세히 써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목 부분 원피스에 사선이 있어 불안정한 느낌과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잘 얘기해줬고, 원피스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 사선 부분에 레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잘 봤는데 이 레이스 프릴이 달려 있어서 그 곡선으로 유연하고 우아하며 밝고 섬세한 느낌을 주었다라고 아주 잘 찾아줬죠. 그리고 원피스의 대비 조화가 됐다. 이게 대비 조화라고 한 게 색상도 마찬가지고 무늬도 대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다시 볼게요.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 조화를 친구들이 찾았다고 한 것 같은데 색상과 무늬에서 우리가 대비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대비 조화가 되어 생동감이 있고 강한 자극을 준다. 그리고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얇고 부드러운 재질인 것 같대요. 맞아요. 얇고 부드러운 재질 맞고요. 우아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체크 무늬 때문에 직선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난다. 그리고 가방 색깔까지 잘 찾아줬는데요. 유색 조화. 그러니까 이 베이지색이랑 베이지색, 난색끼리 모여있는 것 같아서 시선을 길게 연결해줘 키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아래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 대비 조화, 검은색 무늬와 베이지색 같이 있어서 생동감이 있고 강한 자극을 준다. 그리고 무늬는 옷 왼쪽에 있는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 체크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사선이 있어서 불안정한 느낌, 활동적인 느낌을 주어서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것도 위에 친구랑 비슷한 내용을 아주 잘 적어줬네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넥 부분, 그러니까 원피스 말고 선생님이 그 안쪽에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그 넥 부분이 곡선이래요. 맞죠? 선생님은 보면 여기는 지금 U넥 네크라인이고 여기가 사실 V 사선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연하고 우아하며 밝고 섬세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체크 무늬는 직선적이고 세련된 느낌. 이거 중복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잘 써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에 대한 답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사진은 이 사진이었거든요. 이 사진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과 하얀색 체크 무늬로 직선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파란색이 한색 계열이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을 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차분한 느낌과 동시에 몸이 축소되어 보인다. 그리고 몸이 날씬해 보인다 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되게 자세히 또 써준 친구가 있는데 사선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맞아요. 사선이 있어요. 자,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여기 이 부분이 사선이거든요. 사선이 있어서
불안정한 느낌, 활동적인 느낌, 그리고 세로선도 있어서 시선을 상하로 유도해서 더 길고 날씬해 보이게 해줄 수 있대요. 그렇죠. 권위 있고 장엄하며 지적인 느낌을 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기여서 이런 느낌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른들이 이런 셔츠를 입고 있다고 했을 때 권위 있고 장엄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크무늬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된 느낌이 있다. 맞아요. 푸른 한색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준다 라고도 얘기를 아주 잘 해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거 보니까 저번 시간 수업을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잘 들은 것 같아서 선생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표면이 거칠게 느껴져서 볼륨감을 살려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빳빳한 소재를 입으면 상체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선생님은 상체가 말랐기 때문에 위에 몸에 밀착되는 옷보다는 살짝 빳빳한 소재의 옷을 입어서 그 단점을 보완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직한 의생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배움 주제는 TPO와 상황에 맞는 바른 옷차림입니다. 자, 오늘의 배움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PO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TPO를 적용하여 상황에 맞는 바른 옷차림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TPO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서 상황에 맞는 바른 옷차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첫 번째 영상 잘 봤죠? 수술복은 왜 초록색이나 청록색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청록색의 수술복은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수술할 때 붉은색 피를 장시간 보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을 위해 붉은색의 반대색인 청록색 수술복을 도입해서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게 한 게 청록색의 수술복입니다. 자, 이렇게 의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장소, 상황, 그리고 TPO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옷을 매일매일 입지만 사람마다 모두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반팔, 겨울에는 두꺼운 스웨터, 그리고 또 장소에 따라서 집에서는 편한 잠옷을 입고 있기도 하죠. 잠옷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잠옷을 입고 등교하진 않죠. 그리고 또 결혼식장에 잠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진 않잖아요. 그거랑 TPO가 관련이 있어요. 계절이나 날씨, 시간과 같은 때, 학교나 집, 자연과 같은 장소, 결혼식, 장례식장 같은 상황, 이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옷차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때와 장소, 상황, 이것이 TPO랑 무슨 관련이 있기에 우리가 TPO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TPO는 때와 장소, 상황의 약자입니다. 때라는 의미를 가진 time,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place,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occasion,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TPO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옷차림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TPO라고 하면 때와 장소,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TPO가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 입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면
우리가 신체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신체 활동이 편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절이나 배려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TPO,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바른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장소, 학교나 집, 나들이 갈 때는 어떤지, 또 어떤 상황인지, 결혼식장에 가는지, 공연장에 가는지, 장례식장에 가는지, 아니면 운동할 때든지 등산할 때든지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름부터 볼게요. 여름엔 날씨가 무척 덥죠. 시원해야 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 자, 적어볼게요.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리고 땀이 잘 흡수되는 것. 그러면서도 땀이 잘 증발할 수 있는 소재의 옷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옷이 덮여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피복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옷이 덮여지게 되는 피복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좁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피복 면적은 좁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맨살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름옷, 반팔이나 나시 같은 걸 우리가 입기도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것은 개구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위아래가 뚫려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 들어가는 넥라인 부분이랑 치마 밑단이 위아래 상하로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더 바람이 잘 통하니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겨울에는 어떻게 입을까요? 네, 그렇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긴팔이나 긴 바지, 두껍고 따뜻한 소재의 스웨터, 그리고 얇은 옷, 여러 겹을 겹쳐 입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신체와 옷과 옷 사이에 정지 공기층이 생기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옷을 겹쳐 입을 경우에는 이 정지 공기층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최대 4벌까지 정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장갑을 끼고 있죠. 손가락은 신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크기 대비 표면적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손이 따뜻하도록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나 모자, 방한용품을 챙겨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여름이랑 겨울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봄이나 가을에 날씨 특징은 어떨까요? 일교차가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에는 쌀쌀하고 이제 낮은 기온이 높아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에 그 하루의 온도차가 크다는 건데요. 이때는 점퍼나 가디건, 얇은 긴팔을 챙겨서 낮에는 벗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착용해서 기온차에 적응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햇빛 비칠 때는 아까 여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야외 활동하기 편한 복장,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밤이나 비 올 때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옷들 본 적 있죠? 소방복이나 경찰복에서 많이 볼 수 있긴 한데요. 반사띠가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반사띠라고 하거든요. 반사띠가 있는 옷을 착용하거나 눈에 띄는 밝은 옷, 그리고 비가 올 경우에는 그 비에 젖은 옷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건조 속도가 빠른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의복을 입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우리 교복을 입죠. 교복을 입는데 교복은 신체 성장에 맞춰서 수선할 수 있도록 수선이 용이한 옷이 좋고
세탁하기에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복을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의고, 또 너무 짧은 치마를 입어서 활동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복을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요, 평상복이나 잠옷을 착용하죠. 평상복은 활동이나 관리가 편한 옷이 좋고요. 또 장식이 많고 유행을 지나치게 따르는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올해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행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서 이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낭비니까 이런 유행을 지나치게 따르는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옷은 폼이 넉넉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가 좋고요.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옷이 숙면하기에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상황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서 볼 건데요. 결혼식장이나 공연장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격식이나 품위를 갖춘 디자인이 좋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결혼식을 하는 모습 같은데요. 결혼식은 즐거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밝고 화사한 옷이 좋아요. 밝고 화사한 옷이 좋은데 장례식장을 가거나 병문안을 갈 때는 단정하면서도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 격식을 차려야 할 때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복이 예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병문안을 갈 때 모두 교복을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요, 흡습성이 커서 습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흡습성이라고 해요. 땀을 잘 흡수하고 세탁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키나 보드복, 아이스하키 복장, 럭비 복장 같은 것이 이 예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등산할 때는 흡한 속건 소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어떤 소재냐면 땀을 잘 흡수하면서 빨리 마르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밝은 색의 옷을 착용을 하는데 왜 등산복은 이렇게 밝은 색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하기 쉽게 하려고 원색이나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결혼식장에는 꼭 밝은 옷을 입어야 되고 장례식장에는 운동복을 입으면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통해서 예의나 범절, 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옷차림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이라고 해도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면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은 개성을 살리면서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바른 옷차림과 함께 사랑, 배려와 같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내면에서 배어 나올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TPO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TPO라는 것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 활동을 편리하게도 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TPO에 맞는 바른 옷차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식장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떤 분위기, 어떤 색상의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네, 즐거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밝고 화사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장례식장에서는요. 네, 차분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TP5에 맞는 옷차림 잘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옷차림북 만들기 수행평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